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원희룡 후보자님이 이 경선 때만 하더라도 이 임대차 3법 폐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후보자가 되니까 이제는 이걸 유지시키겠다, 또 수정 보완해서 시장에 알맞게 적용시키겠다, 이런 내용을 내놓으셨는데, 자, 국토부 장관 후보자님이 이렇게 하신다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임대차 3법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수정 보완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시장에 굉장히 큰 혼란이 한번 더 올 거라고 봅니다. 자, 그 이유가 어떤 집은 임대차 3법이 적용되고 어떤 집은 임대차 3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이런 주택으로 나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차등 적용을 하는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내서 시장에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내 집이 될지 안 될지 굉장히 이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기준을 보니까 지역별로 서울과 수도권, 지방으로 나누고 서울 내에서도 중심지와 외곽으로 나눠서 바꿉니다. 또 주택 유형별로도 아파트와 비아파트로, 또 건축 연한별로도 신축과 구축으로, 또 임대료 수준으로 보더라도 고가 전세와 저가 전세로 나눠서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벌써 들으니까 복잡하죠? 저도 어렵고 복잡합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내 집이 앞으로 그러면은 뭐 3년이 될지 6년이 될지 갱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상한도 5%가 될지 2%가 될지 10%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면 시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일단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 당장 올리고 보자, 일단 올려놓고 보자, 이렇게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굉장히 오를 거예요. 아니, 부작용 해결하겠다 했는데 더 큰 부작용을 시장에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저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굳이 이런 부작용을 유지를 시키면서 진행을 시켜야 되는 건가? 오히려 더 좋은 방법들이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더 저렴한 임대주택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거냐? 바로 주택임대사업자예요. 세입자, 임대인, 정부 모두에게 좋은 겁니다. 자, 어떻게 좋은 거냐? 우리 임차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차인들 좋은 지역에 많은 임대 물량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주택임대사업자가 활성화되는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100만 호의 임대주택이 증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 시기 때 등록했던 분들, 외곽 지역에 안 좋은 지역들 등록한 게 아닙니다. 임대 수요 많은 그런 살기 좋은 지역들에 많이 등록을 했거든요. 그러면 임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살기 좋은 지역에 많은 물건들이 그만큼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또 인상률도 5%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낮은 금액으로 계속 부담 없이 오랫동안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좋은 점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 지금 다주택자들 세금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세금을 다 줄여주고 혜택을 주는 게 바로 주택임대사업자예요. 주택을 살 때 들어가는 취득세 많게 85% 감면을 해주고요. 자, 주택 종부세 같은 경우에 주택수에 합산해서 빼줍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자, 그만큼 종부세 부담도 줄어들겠죠. 자, 주택을 양도할 때 들어가는 양도소득세 지금 현재 중과가 되다 보니까 20% 30% 굉장히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자, 이거 비과세 또 장특공제 적용해주면 자, 이런 양도소득세 굉장히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얼마나 세금이 이게 줄어드는 겁니까? 자, 정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공임대 이거 한번 공급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민간에서 이렇게 활성화시키면 진짜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자,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임대주택 민간에서 많이 공급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임대사업자만 많이 활성화 시켜도 굉장히 좋을 거 아닙니까? 자, 이 주택임대사업자가 활성화되면 어떤 지역에 어떤 부동산을 먼저 선택하고 또 빨리 소진이 될까요? 이 기준으로 인해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다 그 기준은 어떤 거냐? 바로 등록 대상인데요. 60제곱미터 미만의 6억 이하에 있는 부동산들이 등록이 가능하다.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거기에 소형 아파트까지 이런 조건이 채워져 있는 부동산들이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부터 먼저 볼게요. 아파트,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다 6억 이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보다는 오히려 경기권 쪽에서 호재를 가지고 있는 일기 신도시, 지금 재건축 굉장히 핫하죠. 자, 이런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일기 신도시들을 많이 볼 거예요. 자, 그동안은 이런 아파트 사고 싶어도 보유세, 양도세 부담스럽게 못 샀지만 이런 세금 혜택을 받게 되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매수하러 들어오겠죠. 특히 6억 미만에 있는 소형 아파트 위주로 갈 건데요. 자, 분당하고 평촌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살기 좋고 또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6억대에 있는 아파트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세 군데 있죠. 평촌, 중동, 일산 이런 신도시들은 아직도 소형 아파트들 중에 6억대 미만을 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신도시들 중심으로 이 소형 아파트들이 가장 빨리 손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빌라입니다. 근데 빌라는요, 주택임대사업자로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부동산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빌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활용할 때는 크게 이제 세 가지 기준을 보시고 들어가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어떤 거냐? 임대 수요가 아주 탄탄해야 돼요. 이유는 바로 소액 투자가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들, 강남이라든지 구도심 주변 지역들, 직장인들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전세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은 지역들, 갭 투자로 가게 되면 그만큼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바로 재개발 얘기가 아직 없지만 향후 이렇게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을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재개발 진행되는 지역들 어때요?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아직 재개발 얘기가 없는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저렴해요. 그래서 훨씬 저렴한 금액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얘기가 아직 없지만 향후 있는 지역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바로 주변 지역에 개발 호재가 하나라도 있는 지역을 봐야 돼요. 자, 이렇게 개발이 진행되면 장기적으로 10년간 우리가 임대사업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입지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입지가 동네가 좋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가격대가 오를 수가 있어요. 즉 안정적으로 운영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거든요. 이 세 가지 기준을 꼭 보시고 빌라들을 찾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역들 어딘지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 서울역 역세권이에요. 이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위쪽으로는 구도심, 또 밑에 쪽으로는 여의도를 굉장히 가기 편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서울역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 북부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 있는 코엑스처럼 앞으로 여기가 개발이 되고요. GTX AB 노선, 신안산선, 신분당선 이런 노선들이 앞으로 들어서면서 향후 10개의 노선이 들어서는 지역이 바로 서울역이에요. 교통도 집약이 되고 또 이런 코엑스 같은 이런 건물들이 들어서는 이런 지역이 강남에 삼성동에 있는 삼성역 역세권 지역이 유일하거든요. 자, 그런 지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삼성역 역세권 개발되니까 그 주변 지역 어떻게 됐냐면요. 땅가격 3천만 원 하던 애들이 지금 현재 1억 4천까지 뛰었어요. 그냥 집가 상승하면서 그 지역에 있던 빌라들, 30년 된 빌라가 4억짜리가 지금 14억까지 뛰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서울역 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가만히 있어도 이런 개발이 진행되면 집가 상승으로 인해서 충분히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지역들이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서울역과 가까이 붙어 있는 지역들이 좋겠죠. 자, 그래서 이 서울역 역세권에 굉장히 가까이 위치해 있는 지역들, 그 중에서도 앞서 얘기했던 세 가지 조건을 채우고 있는 지역들이 어디라면 바로 만리동, 중림동, 그리고 동호암동, 회원동 같은 지역들이에요.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서울역 개발 호재도 받고 또 재개발까지 앞으로 진행된다면 더더욱 가격이 오를 수 있겠죠. 자, 이런 지역들 위주로 좀 눈여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당역과 약수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그 저층 빌라들을 보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바로 구도심에 딱 붙어 있는 직주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그만큼 임대 수요가 탄탄한 지역인데 특히나 이 주변 지역이 굉장히 재개발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아직 재개발 얘기가 없는 지역들 상대적으로 저렴하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도 당연히 재개발 얘기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아파트로 바뀌게 되면 비슷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마포라든지 밑에 옥수동, 약수동 일대에 있는 아파트들 보니까 다 20억대를 넘기고 있어요. 자, 여기도 재개발이 진행되면 그만큼 굉장히 높은 가격대의 시세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신당역, 약수역 일대에 있는 그런 빌라들 위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강남권에 있는 빌라인데 호재가 있는 지역을 봐야 돼요. 크게 이제 두 가지 호재,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정보사부지 인근 주변 지역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경부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지역 간의 단절을 가지고 있고 먼지나 소음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없어지고 그 지상 구간에 공원이 들어서거나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라고 한다면 주변 지역 집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예요. 우리 연남동에 있는 이 경의중앙선이 지하가 되니까 그 주변 지역 일대가 어떻게 됐느냐, 2,500만 원 하던 땅 가격이 7,500만 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거의 3배가 뛰었거든요. 자, 하물며 강남권에 있는 이런 지역들이 이렇게 지하가 되고 쾌적한 환경으로 바뀌게 된다. 그 주변 지역 집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남동보다도 더더욱 더 많이 뛸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강남권에 있는 경부고속도 지하 주변 지역이에요. 이 지역 중에서도 앞으로 개발까지도 좀 볼 수 있는 빌라들이 좀 형성되어 있는 지역들, 바로 반포동과 잠원동 일대가 큰 수혜를 받을 겁니다. 해당 두 지역들을 눈여겨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정보사부지 주변 지역을 보시라는 건데, 업무타운으로 지금 개발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향후 15,000명 정도의 직장인들이 들어서면서 인근 주변 지역의 땅 가격에 큰 영향을 줄 겁니다. 특히 삼성동과 같은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인데요. 거기에 직장인들이 들어서면 그만큼 수요자들도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서 땅 가격, 매매 가격이 다 동반 상승하는 그런 지역이 정보사부지 주변 지역이에요. 그 주변 지역인 방배동, 서초동 일대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을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해서 앞서 얘기했던 이 세 가지 조건을 채울 수 있는 이런 지역들로 들어가신다면 굉장히 안전한 재테크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